제주 지역 학교들이 일제 식민잔재 청산에 나섰습니다. 학교 현장엔 어떠한 일제잔재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제잔재 청산은 어떻게 추진될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주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관 장학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제잔재를 걷어내는 작업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고 이렇게 교육청이 알려왔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교육청에서 미래 100년 학교문화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 일제 식민잔재 청산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예. 본격화된 거군요. 방금 조례를 얘기하셨는데 예. 혹시 조례명이 어떤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조례? 목적이 35년간 네. 일제 제국주의 식민 통치로 인해서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 잔재를 청산해서 네. 역사를 바로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에는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한 방법과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청이 이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지금 나온 상태죠? 예, 예. 이게 아무래도 좀 결과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아마 대단히 30년 많습니다. 넘게 예, 이렇게 예, 했던 예.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핵심 내용이 좀 어떤 게 담겨 있어요? 우선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고요. 예. 청산 영역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네. 교가, 교표, 교목, 교훈 등등 해서 한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예. 1980년 이전 제주도 내 역대 교장을 모두 조사했는데요. 네. 그중에 3명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 또 친일 경력자가 교사를 작곡하거나 또는 작사한 학교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교표는 일본 군국주의 모양을 나타내는 우길기와 비슷한 문양을 사용하는 학교가 6곳이 있었고 네. 제국주의 승리를 뜻하는 월계수 모양을 사용하는 학교는 또 34곳이 있었습니다. 네. 교목은 지금 현재 논란 중인 식민 잔재 논란이 있는 향나무를 지정한 학교가 한 35. 가이즈카 향나무. 예, 가이즈카 향나무 네. 한 35개가 있었고 이외에도 성실, 근면, 지성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는 교훈을 가진 학교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교훈까지. 예, 예. 사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예. 성실한 어린이, 근면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교육들 좀 많이 받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이게 전쟁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라라고 하면 네. 말을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네.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선택한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에게 예. 어떤 식민 사상을 예. 주입하는 그렇죠. 듯한 이런 예, 그렇습니다. 교훈이었군요. 예.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좀 예.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 식민 잔재에 대한 사례 어떻게 있을까요? 혹시 혹부리 영감 아시나요? 혹부리 영감, 예. 동화 예, 어릴 동화, 때 예, 전래동화. 예. 예. 혹부리 영감은 일본 전래동화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도깨비는 일본의 도깨비로 오니라고 합니다. 네. 뿔이 있고 송곳니가 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던 걸로 좀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인간과 비슷해서 뿔이 없고 송곳니가 없습니다. 씨름도 좋아하고, 예. 그다음에 메밀묵도 좋아하고, 인간들과 막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도깨비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제 시대 때 혹부리 영감을 들려주면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지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동화시키는 전략이었군요. 그렇죠. 그런 일종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제 잔재가 많이 청산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잘 모르고 이렇게 교육에 사용되는 자료들도 있고 용어 중에도 유치원, 또 반장, 조회 종례, 네. 그다음에 수학여행, 훈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널리 쓰고 있는 말인데 그렇죠. 이게 모두 일제 잔재가에 그렇군요.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제장재 청산을 지금 교육청이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학교 규모는 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12월에 일제장재 청산에 관련한 계획을 학교로 안내했는데요. 지금 네. 27개 학교가 현재 신청했습니다. 이 중에 교표 변경이라든가 교기 변경, 수목 교체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학교는 13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여 곳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럼 그 학교들만 일단 일제장재 청산을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공론화가 좀 더디어서
예. 이제 그렇게만 했는데 지금 청산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네. 민주적 절차가 중요한 만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제 잠재 청산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 흔적 지우기를 하는 건가요, 일종의? 아니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 교육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신청을 받으니까 학교 예.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전체 조회에 사용되는 구령대 있지 예, 않습니까? 단상 높이. 그걸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아. 했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좀 약간 개조해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고 오히려 구령대는 일제 식민 잔재의 흔적을 보여주는 네. 교육 자료로 사용을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장학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제 잔재로 지적된 용어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재정립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뭐 유치원 이런 것들에서 예. 너무 흔하게 쓰고 있는 말이니까. 당연히 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내에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네. 들면 수업이라든가 네. 창체라든가 또 아니면 학생 자치회 또 아니면 그 어떤 공모 사업 같은 걸 통해서 구성원들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네.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예로 반장 같은 경우는 학생 대표로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주 지역 말고 다른 지역, 뭐 육지부 다른 지역은 이런 잔재 청산 사례를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모든 교육청이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뭐 그 구체적인 뭐 청산도 뭐 역시 교기를 바꾸겠다든지 수목을 변경하겠다든지 이런 거 비슷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원래 그 학교 생활 속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을 통해서 학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건 네. 제주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청산도 중요하지만 예. 이것들을 왜 청산하는지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본은 패망하면서 그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시켰다라고 네.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 해방하고 7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아직도 그 일제 식민 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행동이라든가 뭐 의식 속에 그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어떤 잔재를 남겨놨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민 잔재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교육청에서도 일제 잔재 식민 청산에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